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2%를 꽉꽉 채워드리는 시간이지요. 긴 연휴를 끝내고 처음으로 또 개장한, 이번 달 첫 개장한 오늘 코스피 지수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쉬운 부분을 다 채워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채워줄 전문가님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떤 분이실지 함께 보시죠. 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긴 연휴가 또 끝나고 오랜만에 또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려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연휴 동안 전문가님 좀 잘 쉬셨나요? 일단은 뭐 쉬는 만큼 좀 쉬었고요. 그래서 좀 긴 연휴였죠? 네. 예, 긴 연휴였다 할지라도 이제 미증시가 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즐거운 연휴가 되지 않느냐. 네, 저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미장이 너무 잘 가니까 그리고 우리 장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시장만 봐서는 인상이 좀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주 쪽에 강세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에 대한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IT나 뭐 이런 종목군 쪽으로는 약간 다소 이제 부진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오름폭을 또 같이 연동돼서 보자면은 그렇게 이제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자세하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방송 중에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함께해 주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주제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미증시 기술주 동향, 특히 이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증시를 바라보는 하나 커다란 키워드. 여기서부터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예. 일단 뭐 이제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 약간 제목이 약간 거창하죠. 그 중에서 이제 미증시 기술주 동향을 중심으로 한번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위치,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톱다운 방식으로 한번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섹터별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메타버스 인문학 키워드 이런 부분 가져왔는데 시중에 이제 책을 보면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메타 사이언스가 온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 경제 시대가 온다. 이런 부분도 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책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틀 안에서 제가 이제 창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간과 사물이 연결이 되고 또 우주 인터넷 시대까지 열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로봇이 어떤 또 중간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나중엔 궁극적으로 현재 추구하는 부분들이 현재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이 열린다 하는 건데 그에 맞춰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개는 금융특위 역사, 그다음에 대항해 시대 두 개의 책을 넣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대항해 시대의 역사가 사실 금융특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최초의 공인 현재 주식회사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당황할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는 동인도 주식회사
이게 최초의 주식회사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를 많이 개척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다국적 기업 회사들이 투자를 했고 거기서 투기와 버블들이 300년 동안 일어나는 건데 어떤 부분들은 현재 이 빅테크 기업이 추구하는 메타버스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어떤 그런 거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 이렇게 좀 잡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제목이 이제 거창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뉴스를 한번 회자를 해보면 작년에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은 로블록스가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좀 다가오면서 실질적으로 로블록스 안에서 모든 가상 화폐, 그다음에 유저, 클라우드 모든 것이 이제 공존하면서 유튜브의 이제 그 체험 조회수를 넘겼다는 그 파격적인 그런 것들이 좀 나왔었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현재 현재 빅뱅의 이제 현재 그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도 공연되고 또 래퍼의 공연도 있었는데 1,0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관람하고 공연을 했다 하는 것들이 좀 쇼킹하게 좀 다가왔던 거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제페토가 현재 전 세계 네티즌 물론 아직까지는 큰 파괴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태동기의 어떤 흐름이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보스의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그 소속사가 하이브고 이보스라는 현재 새로운 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뛰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세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있기 전에 그러면은 한 몇 년 전에는 뭐가 화두였었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보면은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화두 플랫폼이라는 그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역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기차를 타려면은 역에 가야 되듯이 온라인 경제의 모든 것은 이 플랫폼 를 거쳐가야지 모든 것이 되는데 이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또는 정명학적으로 이해를 좀 했어야 되는데 2016년, 2017년도에 어떤 KBS 9시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 화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KBS 화면이 제가 요거 준비된 거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나타난 그 내용 중에서 뭐냐면은 현재 페이스북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현재 페이스북하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다음에 인원수,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거를 하면서 현재 페이스북 신화가 현재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기본적인 모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 언급하면서 플랫폼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우버라는 것은 모두 다 플랫폼 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 기업이 진화를 해서 메타버스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KBS 9시 뉴스에 그러면은 제2의 페이스북이 될 기업이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일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카카오를 언급을 했는데 현재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국내용이지 않느냐, 이익이 발생되지 않느냐, 약간 부정적으로 되는데 국내에서 제2의 페이스북의 신화를 쓸 기업의 가능성을 우리가 두어보자. 이렇게 2016년, 17년도에 방영이 됐는데 그 뒤로 4년 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사실 벌어졌죠. 카카오를 중장기 투자한 사람에게는 10배의 대박이 사실 실현이 됐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뉴스를 이해하고 플랫폼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2의 페이스북과 가장 닮은 사업 구조가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카카오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카카오에 대한 차트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의한데,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3중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좀 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이 이후로 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합병 다음하고 카카오 합병들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후에 빛나는 큰 상승들이 이렇게 나와줬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현재 3중 바닥이 실현이 되고 120개월 주글라르 사이클 10년의 탄생 파동을 보인 뒤에 현재 이제 그 장기 상승 사이클에서 조정파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40개월의 키친 파동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가격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17,000원 형성이 됐는데 17만 원까지 정확하게 10배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조정폭이 지금 17만 원에 대한 절반이면은 약 그 8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8만 5천 원 전후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또 40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의 저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새롭게 변신한 부분들 좀 있죠. 메타버스로 카카오 게임즈를 선두로 해서 메타버스로 완벽하게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런 경영 비전도 현재 설파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카카오가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10만 원에서 한 40만 정도 올랐습니다. 4배 올랐고, 근데 카카오는 현재 17,000원에서 17만 원, 10배가 올랐던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는 고점 대비 33% 조정이기 때문에 33% 조정이면은 뭐 이렇게 적은 조정이 아니냐 하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저점의 영역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조정 비율 공식 보시면은 한번 크게 형성이 된 그 파동은 조정 비율 공식을 보시면은 절반 정도가 하나의 이제 현재 진바닥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0% 또는 50% 못 미치는 45%.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 부분들이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2분할로 봤을 때는 조정의 맥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3분할로 봤을 때는 이제 66%, 또 33%의 좀 제피죠. 그래서 네이버가 나름대로는 33%의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정의 저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나면은 차트를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정의 비율 공식 한번 이제 팁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이제 조정의 비율이 50%인데 약간 못 미치면은 38%, 약간 좀 더 미치면 61.8%인데 현재 카카오고 네이버 이런 메타버스 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저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게 묘하게도 이제 40개월 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하나의 큰 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20년이라는 사이클 가지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버블이 형성이 됐던 것이 2000년도, 그리고 급락,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 그리고 이제 반등, 이 박스권에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이렇게 현재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은 고점 대비 20년에 해당이 되는 그 해이기 때문에 현재 3년 전에는 굉장히 크게 상승, 그다음에 작년에는 현재 십자 도전 형태죠. 올해는 올해 연속도 빠졌지만은 이게 나름대로는 저는 이게 적산병이죠. 아래꼬리를 다는 망측 양봉이 되면서 적산병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사이클로 보면 장기 침체 바닥을 20년 만에 좀 탈피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1년의 어떤 흐름 속에서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화두는 아시다시피 뭐 메타버스, 2차 전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바이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20년 동안 이제 성숙될 만큼 성숙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왜 이제 기침 파동을 이야기하느냐, 40개월이면은 아직 뭐 멀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이게 이제 주봉으로 월봉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바닥하고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죠. 이걸 저점이 낮아지는 스리봉인데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아마 카카오나 또는 네이버는 여기서 다 바닥을 쳤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까지가 보시면은 거의 이제 40개월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침 파동을 제가 강력히 계속 이야기했고 1월 급락이지만은 2022년에 좀 돌아설 수 있다. 이걸 이제 코스닥 지수 차트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잡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코스닥의 상징이었던 그 다음이 카카오와 합병이 되면서 이제 강력한 성장 엔진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카카오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또는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또 반면교사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코스닥 기업이 20년 동안 살아남았다 해서 전부 다 카카오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 해서 조던처럼 농구를 잘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을 석권했고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은 현재 20년 만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음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돌파를 사실상 해줬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과거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 오래 추적 투자 오래 하신 분이나 또는 이제 최근에 하신 분도 다음이나 새로운 기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신화를 들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시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게 3개월 동안에 12주 동안에 거의 100배가 올라왔을 겁니다. 쌍봉을 찍고 조정을 보였던 그런 건데 확 살아올랐다가 이게 상용화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지금 현재 사명을 개명해서 솔보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카카오는 다음은 새로운 그 솔본과 그 현재 카카오 합병해서 신고가를 낼 일이 되면서 크게 신고가를 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유지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이제 반면교사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의 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과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회자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기업으로 좀 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2009년, 8년, 9년이죠. 전혀 국내 시장에 전혀 생소한 바이오시밀러 요거를 현재 배양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셀트리온이 처음 알아서 이런 화두에 현재 민감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5년 상승 조정 뒤에 다시 5년 이렇게 2단이 되면서 사실 200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셀트리온 주주 하면은 강성 주주 하면서 함부로 안티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 신념이 강한 투자자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먼저 앞서간 중장기 투자의 어떤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에서 사서 고생하신 분들은 뭐 많죠.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시대를 앞서간 투자자의 어떤 성공시나 이런 부분들이 10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국내 인터넷 시장 예전에 뭐 야후 코리아, 뭐 라이코스, 뭐 드림이즈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인터넷의 이제 춘추 전국수 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서 네이버가 석권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올라왔던 뭐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보면 2,200원에서 거의 20년 만에 지금 44만 원까지 올라왔던 뭐 그런 전설적인 흐름이 있는데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나와졌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액분이 됐기 때문에 액분 전에 IMF 전의 가격대가 3만 원대. 지금 현재 뭐 실제로 보면 액분 후 보면은 거의 100배에 관련된
20년 동안에 보면은 정확히 100배의 또 시세가 크게 나섰다. 근데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년을 기다려라. 그러면 100배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의 어떤 시세 분출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그냥 것들 이런 것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는 뭐 그런 그 나름대로 이제 분석 툴 이런 것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우리가 그 나름대로는 뭐 안다고 자부를 하고 빅테크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해가 또 필요해 보이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미국 증시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런 큰 시야를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명도 좋고 저희 전문가님 성함도 좋고요.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채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더 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음 내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예. 나스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보고 계시는 게 나스닥의 차트인데 그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년 침체 끝에 이제 겨우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이 거의 모든 경제를 신경제를 주도를 하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다른데 나스닥이 이제 창립이 되고 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한번 일어났죠. 클린턴 정부에서 어떤 그 이제 밀어붙이는 정책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의 침체 끝에 현재 2009년 이후로 이제 14년째 이렇게 랠리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20년의 거의 침체죠. 근데 사실 이제 코스닥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이 이제 창립되면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나스닥 따라해서 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스닥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다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코스닥만 사실은 살아남아서 시장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나름대로는 아직은 멀었지만은 긍정적으로 많이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과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기업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토양이 좀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스닥을 신화를 낳게 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실리콘밸리를 제가 유래를 한번 쭉 보니까 그게 미국 서부 지방에 현재 샌프란시스코하고 그러니까 그 멕시코하고 바로 연결이 있는 그 캘리포니아 만에서 연결이 있는데 거기는 하루 종일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습기도 없고 전자제품이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실리콘밸리에서 모든 기업이 태동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거의 98%의 기업들이 여기서 태동이 됐었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 서서히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신경제를 낳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고향과 같고 그것 때문에 그 현재 중국에서 따라서 하고 한국에서 따라서 하죠. 한국에서는 뭡니까? 유명한 처음에는 테난밸리였죠. 근데 나중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되고 중국에서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홍콩 마카오하고 연결하는 선전 여기가 어마어마한 제2의 실리콘밸리를 키우고 여기서부터 모든 그 현재 중국의 어떤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 전부 다 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 뭐 이런 프로젝트도 있는데 아무튼 불이 붙었던 그런 역사적인 유래의 또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 나스닥 부분들의 또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자꾸 들려온 이야기 과거에는 뭘 제일 많이 들었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신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그때의 그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부분들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많이 좀 들어봤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뒤로 좀 많이 들어본 몇 년 전까지 계속 그 언론상의 회장이 된 사람이 페이스북을 이제 창립한 마크 주커버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 세 분들의 이야기가 나름대로는 그 많이 안 들리고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주가가 훨훨 날랐던 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빅테크의 뉴스 기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딱 하자마자 현재 이 메타버스 전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랫폼 전쟁이 벌어지면서 MS는 블리자드 현재를 인수를 하려한다. 또 구글도 메타버스를 AR 헤드셋을 산다. 또 애플도 뛰어든다. 나름대로 플랫폼도 있고 플랫폼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AR, VR기를 더 이제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2년간 줄기차게 우상향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요것과 거의 똑같이 따라했던 중국의 알리바바 현재 그 부분들이 유명하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그 장기 이제 성장 산업으로 가는 것도 있고 현재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행보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버블이 끝날 것이냐, 끝나지 않을 것이냐, 뭐 상당히 뭐 궁금한데 계속 뭐 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세계 그 시가총액 종목의 시가총액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 최고 시가총액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궁금증에서 한번 쭉 뽑아보자면 1위가 어디냐면은 애플 알죠? 그다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뭐 이게 그 사우디 아람코니까 빼고 그다음에 4위가 구글, 그죠? 5위가 아마존, 그다음에 6위가 테슬라, 7위가 현재 페이스북 메타로 사명을 바뀐. 8위는 버크셔 해서웨이 좀 빼고 그다음에 9위가 TSMC, 10위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11위 탄젠트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재 우리나라의 자랑인 삼성전자는 몇이냐 16위입니다. 대만이 9위고 아직도 많이 이제 분발을 좀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특징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우리가 한번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구글, 아마존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업 테슬라, 그다음에 메타,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플하고 중국하고 매치된 기업은 아무래도 핸드폰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은 뭐 샤오미, 오포, 화웨이 이런 것 종목들이 좀 대치가 되겠죠. 한국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편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빛나는 어떤 급등의 어떤 시세는 나오기 힘들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이제 중국하고는 레노버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 SMIC하고 약간은 매치가 되는데 삼성전자 매치가 되죠. 이 부분들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뭐 이렇게 큰 시세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바이두 정확하게 바이두 일치가 되고 네이버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 질서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틈새적으로 파고드는 또는 신화적 기업이 태동이 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재 아마존과 같은 위치가 이제 중국에는 알리바바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베이를 인수를 했던 신세계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 이게 굉장히 큰 3파전이 있죠. 물론 마켓컬리나 뭐 기타 뭐 이렇게 배달의 민족 이런 그 틈새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크게 3파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치열하게 이제 백병전 어떻게 보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BYD 말고도 이제 전기차 후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용화도 많이 담겨 있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이 부분들이 잡고 있고 또 전기차를 만들더라도 다시 거기서 만듭니다. 근데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현재 시장을 급격히 늘어나는 주도권을 패권을 차지한 데서 어떤 신화적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틈새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애플하고 LG하고 합작하는 부분들, 여기서 나름대로는 큰 종목이 사실상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제 탄젠츠죠. 현재 위챗, 그다음에 QQ. QQ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가 아니라 위챗이 모바일 메신저고, QQ는 우리가 인터넷 메신저, 옛날 현재 SMS 뭐 이런 초기에 그런 건데, 그 요것하고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메타버스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삼파전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에 맞서서 싸이월드도 부활을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핫 이슈의 그 종목군의 핵심이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줘야 될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엔비디아는 마땅히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매치된 기업이 없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를 우리가 이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부분들은 한번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를 뜯어보면은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게임 하신 분들 알 겁니다. 지포스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게임하는 GPU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메인보드를 했던 인텔, AMD, 그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마이크론, 그다음에 통신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퀄컴, 그다음에 컴퓨터를 생산하는 IBM보다 훨씬 더 현재 그 높은 시총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처음에 월드와이웹 따따따라는 거 있죠. 윈도우 운영 체계를 만든 기업이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다 석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차지했고, 모바일 시대를 가면서 애플이 1등을 좀 차지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모든 페이스북이나 모든 기업은 사실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다 차지해서 전 세계를 다 석권했던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왜 지금 엔비디아를 주목을 좀 해야 되냐면은, 현재 지금까지 모든 웹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2차원적인,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메타버스가 생기면서 3차원, 3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왜 그래픽이 중요하냐면, 그래픽이라는 것은 3D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든 그런 반도체 회사인데, 이게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든 인간의 감성, 체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얻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무서운 질주, 우리는 이게 3D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응용 기술이다. 여기에 팁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이 테슬라죠. 테슬라하고 메타버스, 페이스북, 엔비디아 이 세 개의 특징을 한번 꼽아보면은 세 개 이렇게 됩니다. 메타버스, 전기차, 인공지능 이 부분들이 올해도 당연히 화두로 나와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많이 듣고 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뭐 도지코인이란 말도 많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회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들은 부분들이 이제 젠슨 황, 이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볼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대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말로 옮기면은 황인훈, 그러니까 한국 이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부분들이 올해 화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을 넘어서 중국, 미국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커다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혹은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통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계 트렌드를 읽지 않고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눈을 가리고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세한 기업이나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이제는 이제 그 커다란 틀에 대해서 왜 이제 세계 그 페이스북이 뭐 최근에 시간에 뭐 약세다, 영업이익이 뭐 적다 이런 충격이 있는데 앞으로 페이스북이 왜 메타버스로 가느냐 인맥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계속 전환이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많이 벌어졌던 뭐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구조 메타버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섹터들이 좀 존재하는지 또 순환매가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은 제일 먼저는 메타버스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플랫폼에 대해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이제 시세가 카카오가 네이버가 제일 먼저 났던 것도 이러한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가상경제 안에 가상화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필수적인 그 아이템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부분들, 또 발행하는 기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FT 거래소, 오픈시아와 같은 뭐 그런 부분들. 세 번째는 가상화폐가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은 요걸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맡기고 위탁하고 이자를 주고 대여를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NFT 뱅크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NFT 뱅크. 우리가 수탁하고 관리하고 믿음직하고 하는 것들은 이거 우리가 자신 있다. 이렇게 뛰어드는 부분들이 이제 뱅크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올해도 많이 화두가 될 거고 올해 그 현재 중앙화폐 뭐 이런 발행 부분에서도 많은 이슈가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게임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이 대중화되지 않는 것은 게임만 하는 쪽으로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잡아두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양한 부분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게임 콘텐츠 말고 뭐 연예인 팬클럽 또 클라이언트 창작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기서 좀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재 클라이언트를 잡아두기 위해서 이걸 NFT화하는 것들, 뭐 유튜브도 하려한다, 뭐 아프리카 TV도 하려한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시도를 좀 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 시장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걸 모든 게 이제 가능한 결제 무한이나 개발 엔진, 제작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큰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런 그 현재 그 3D를 제공하는 그 만드는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굉장히 덱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뮤직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시세가 좀 났던 그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섹터가 그리고 다섯 번째 섹터는 하드웨어 분야. 다시 말해서 생생감 있게, 생동감 있게 즐기려 한다면은 VR, AR 또는 여기에 따라오지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기능까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인프라로 보자면은 현재 이걸 이제 속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5G, 그다음에 6G,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우주 인터넷.
이제 우주 인터넷 부분들이 스페이스 X에서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재 뭐 다른 기업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현재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순환매로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는 플랫폼, 가상화폐 이 부분들이 가장 뜨거운 이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은 생각이 된 게 제2의 카카오가 어떤 기업이고 한국판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엔비디아 그러면 결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워낙 이 계열사들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럼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 가상화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또 제2의 카카오처럼 떠오를 수 있는 기업, 또 한컴그룹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키워드가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현재 딱 2개의 종목에 대해서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섹터가 5개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를 언급할 때 한번 언급을 좀 드리는 게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먼저 한컴그룹은 한글컴퓨터, 한컴미드, 한컴 MDS 이 3개의 이제 계열사로 구성이 좀 되고 있고 현재 한컴미드는 이제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됩니다. 지주회사 쪽이고 실제 이제 블록체인을 가상화폐를 한번 아로나와 코인으로 이제 발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발행을 했던 기업이 있고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주력 사업을 세일드 합작법인 한컴타운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오픈이 계속 연기되면서 뭐 투자자의 실망감이 뭐 그게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나름대로 오픈이 제대로 됐을 때는 한컴에 대한 그 파급력, 시너지가 좀 많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한컴 MDS는 자회사가 한컴 현재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인수한 회사 프론티스 이 부분들이 3D 쪽의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데 최근에 한컴그룹이 20년 동안 뭐 침체 우리가 한글 컴퓨터는 다 쓰잖아요 소프트웨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 그 현재 경영권이 바뀌면서 우주항공 드론 영상 데이터베이스 메타버스 클라우드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6월에 민간 지구 관측용 위성 세종 1호가 발사가 예정이 됐는데 한컴그룹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면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좀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컴그룹의 뉴스 팔로잉을 하면은 뭐 2세 경영진이 한글 컴퓨터 전면에 나섰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우주 드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글 컴퓨터 메타버스 강화. 그다음에 한글 컴퓨터의 전문 기업 프론티스 인수. 그다음에 한글을 넘어서야 낮은 PER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뉴스 파울링이 있는데 나름대로 최근에 또 시세 흐름을 보시면은 시세를 보시면은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연봉으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있다가 여기서 올라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제가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는 신고가를 넘었는데 합병해서 근데 한컴이 그대로 있을까? 한번 이번에 좀 나름대로 이제 시세가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뭐 사란 이야기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큰 변화의 사이클을 한번 기대를 해보라는 거고 제2의 카카오 기업이 좀 태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월봉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한번 전체적으로 2단 상승하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는데 한번 신고가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큰 조정을 보이는데 한번 크게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한컴 MDS의 월봉 차트입니다. 한번 이중 눌림목이 왔었죠. 한번 그 주목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한컴미드는 현재 지주회사 쪽에 해당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도 24개월 주기 사이클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한컴미드를 주목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카카오 지금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뭐 투자자들도 난리 났죠. 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 새롭게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서 현재 화두 이야기를 했죠. 현재 카카오 게임즈를 선봉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카카오 그룹의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그룹의 이제 그 게임 퍼블리싱 업체입니다. 알다시피.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NFT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카카오 그룹에 대한 어떤 그 메타버스 쪽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의 제페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상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네이버에 빼앗기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그에 먼저 앞서서 이제 카카오가 코인을 발행을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보라 코인하고 클레이틴이라는 그 코인. 그다음에 그 디지털 이제 법정 화폐에 대한 그 수주, 그러니까 그 실험에 대한 1차 실험에 대한 정식 후보 업체로 또 등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 그 뉴스 팔로잉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최근에 경영진이 바뀌는 남궁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할 커지는 카카오 게임즈 이런 화두가 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즌 2를 선언한 카카오 게임즈 블록체인 생태계 보라 키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NFT, P2E, 돈 버는 게임 열풍의 시장 선점을 본격화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구상들, 그 다음에 기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거는 연봉 차트입니다.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의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관련 있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가 연결이 돼 있고 가상화폐가 떠야지 또 상승을 해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뭐 박살이 나고 있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많이 의아하시는데 요거는 일반 차트로 보는 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트로 보는 거고 상승 비율로 보는 것이 로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트로 보면은 이게 쌍봉 찍고 이제 무너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로그 차트로 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장기 차트로 보면은 살짝 눌림목이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그 월봉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1년 상승, 그다음에 1년 박스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터닝 포인트 현재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라코인이나 클레이튼도 상승의 흐름들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여기서 일단은 그 두 개의 종목을 좀 소개하는 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거를 화면이 보이시는데 이 부분들은 샌프란시스코 군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골든 게이트 금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현재 실제 실리콘밸리가 있는 또는 1850년대에 이제 골드러시가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골든 게이트 돈을 벌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주유소 혹은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